이번 주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가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지표에 따라서 긴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말만 무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물가지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너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까지도 좋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긴축 이슈가 나온 이후에는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또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긴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긴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이 최근에 기업들에게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회수된 투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자, 가을이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거로 생각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만기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자, 월요일 시작 전부터 쉽지 않은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자, 이벤트들이 약간씩 꼬여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부담감, 또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 대로 부담감, 또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좋게 나오니까 좋고 나쁘게 나오니까 또 좋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지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실업률도 훅 떨어지고요. 지금 실업률이 5.4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4%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금리 인상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옐런 의장이 그 실업률을 근거로 들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가 4%대였거든요. 그렇다면 4%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경기가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돈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가는 한정없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축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고용은 좋아졌고 실업률도 낮아졌는데 이제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게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11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요.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7월달 CPI 즉 소비자 물가지표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이 정도라서 이제 전달 같은 경우는 0.9%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0.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살짝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표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떨어질 것이다 예상되고 있어서 물가지표가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면 여기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크게 웃도는 거죠. 지금 5%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4%대. 그러니까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일시적인 부분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과연 이번에도 먹힐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말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냥 유지가 계속해서 된다면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의회 쪽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일시적입니다. 아니 일시적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즉각적인 테이퍼링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자,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조금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움츠러들었었던 경기 민감주나 소형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건 경제 지표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애틀랜타, 리치먼드, 시카고, 캔자스시티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향후 그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소수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또 소수 의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발표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야, 이렇게 되면은 뭐 긴축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지금 4명이 이야기를 할 텐데 이 4명이 전부 다 긴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뭐 2명 이상 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또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뺏기기 싫은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나에게 돈을 100만 원씩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냥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해서 살림이 나아졌어요. 근데 정부의 지원 100만 원은 계속 받고 싶은 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들이죠. 그냥 살림이 좋아지면 이제 그거 필요 없어도 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자생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주는 건 정부가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버는 건 내가 버는 대로 가져가고 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뭐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뭐, 피크, 어닝 피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최고치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일단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연결돼서 3분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게 뭔데, 뭐 어떤데? 뭐 난 상관없는데?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 수 있겠지만 시장에 근본적인 부담감을 주지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들 끄떡없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특별한 이벤트는 일단 요 정도고요. 8월 말까지는 특이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번 8월 달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발표 보시면은요. 11일 날 일단은 CPI, 그 다음에 뭐 근원 CPI 이런 것들 발표가 되고요. 12일 날 이 P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이 물가지표잖아요. 이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지난번보다 핵심 그 CPI, 소비자 물가지표는 일단 0.9에서 0.5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0.9에서 0.4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12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표는 지금 1에서 0.6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 증가율이 낮아진 부분이어서 요거는 이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줄어들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12일날
날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 실업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에서 37만 5천 건 소폭 낮아질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용 쪽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미국 증시 이렇게 따지고 본다라면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잘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서 생각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물론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계속 몰아넣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어떤 게 있죠?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오른다라면 다시 내려갈 것이고요. 내린다라면 다시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변동성을 좀 확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번 주까지는 좀 천천히 그 다음에 휴가가 이번 주가 막바지이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고 나면 또 이 거래량에 대한 회복과 함께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죠.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전망인데요.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긴축 이슈가 나온 이후에는요. 당연히 강세장이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테이퍼링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이퍼링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자, 지금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거, 걷어가는 거, 그거 왜 하는 건데?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질 때 당연하게 금리 인상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첫 번째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증시가 그만큼 회복을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대차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의 그런 결과치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50.8%로 더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이 49.5였는데 0.5% 확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대체 투자, 현금, 부동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주식 비중이 많아졌다라는 거, 절반 이상이 됐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만 딱 따지고 본다라면 아,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적인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강세장이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전망은요, 실업률, 물가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7월 감원 계획도 많이 줄었죠. 즉 해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완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선진 시장에서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신흥국으로 더 많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데 선진 시장보다 신흥국이 더 많이 벌어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용과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현재 이런 상황을 등에 업고서 그냥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뭐 주가가 크게 뛰어야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진 시장과 그 다음에 신흥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신흥시장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위험자산 선호 영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매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매수는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증시가 하락보다는 뭐 상승, 뭐 최소한 못하더라도 횡보 정도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마음에 드는 종목들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투자하시는 것에서는 전혀 꺼리길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첫 번째로 나올 때는요, 절대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꺾이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뭐 다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긍정적이긴 합니다. 중국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중국이 이제 사교육 규제에 나서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사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뭐 음원 스트리밍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전자담배까지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지금 중국 당국의 사교육 금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긴 되겠는데 뭐 시간부터 해가지고 요일부터 해가지고 따로따로 정해놓고 이대로만 해! 라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교육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쿵쿵쿵쿵 떨어지고 막 작살이 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들을 그렇게 막 그냥 모가지를 조르고 그러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돈 다 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금을 투자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걷어들이는 모습. 야,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투자 못할 것 같아.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어떤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싱가포르 투자청 등이 이제 외부 그 자금 조달에 참여를 좀 했었던 건데 이 중에서 투자자 중에 일부가 어디라고 밝혀지진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 일부가 투자금을 다시 내놔 돌려받기 위해서 법률과 회계 등에서 자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놔 너희들 못 믿겠소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이 투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뭐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금의 회수는 외국인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매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중국의 이제 이런 규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이 사교육 관련한 부분에서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 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하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 부분이고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까지도 중단되어 있다. 온라인 교육 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최대 교육 업체 신둥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이틀 동안 70%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뭐 작살인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70% 폭락이라면 줍줍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70%면은 10만원대가 3만원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지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슈는 내년도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되고 나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 집권을 위해서 기업들 규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이 어떤 세력을 강화한다거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들을 규제하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도까지는 이슈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투자하는 것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이거 말고도 반독점, 국가안보, 사교육 금지 이거에 이어가지고 민영 기업에게도 규제가 나올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자담배 상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가지고 전자담배 산업에도 고강도 규제가 나올 것이다. 이 세금을 왕창 매겨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를 팔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법규만 강화하면 되는 거지. 전자담배 산업에게 이렇게 뭐 규제를 가한다든지 세금을 왕창 올려버린다든지 사실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핑계거리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기업을 규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털어야 될 먼지를 찾게 되면 다 털리잖아요. 막 다 털면 다 털리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 전체에 걸쳐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민영 기업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투자자들 불안해서 매수 못할 거 아닙니까? 아주 폭락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내가 투자한 기업도 폭락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빼자. 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중국에 하지 말고 한국으로 들어오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력적인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중국에 질려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일 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 또 투자자금의 이탈 이런 내용들은 일단 국내 증시에게는 약간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표가 핵심입니다.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내용들 잘 지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국내 증시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만기일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 이번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긴축 이슈가 나온 이후에는 강세장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긴축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낼름 주워가자. 자,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의 기업 규제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이 이제 특정 기업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민영 기업에게까지도 규제가 번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하는 전망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한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내용들 살펴보시면 그렇게 다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게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번 주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하면서 대응하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주식을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은 파는 게임이다. 결국 언제 팔거나 팔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인 것이다. 매도 타이밍은 투자 극대화의 필수인데 주식을 파는 건 살 때 실수를 했거나 매수 근거가 점차 희박해질 때, 그리고 더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뿐이다. 네, 매도를 해야 할 시기는요, 내가 뭐 잘못 샀어, 그랬을 경우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에 대한 근거가 희박할 때, 이건 많이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밑에 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해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매수 근거가 희박했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그냥 뭐 별로인 것 같아서 수익률이 낮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번 살 때는요, 어지간해선 팔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리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잘 버텨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지만 화이팅!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9시부터는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무료방송에 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시장 힘차게 문 열고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9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